있습니다. 사각은 담장을 쳤고, 담장을 치는 것은 방화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 동쪽에는 사관이 포세할 때 머무는 연선대라는 건물이 있다. 사각에는 번을 서는, 요즘으로 치면 숙직을 서는 참봉과 이를 지키는 승려가 늘상 머무른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승려가 수호사찰에서 파견된 승려가 머무른다. 사각에 이르면 4번 절한 뒤. 조선시대에 왕에게 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록을 보관한 거지만 실록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배를 했죠. 사각에 이르면 4번 절한 뒤 자물쇠를 열고 봉심한다. 올리면서 잘 살펴본다. 포세는 3일 동안 하였는데 날씨가 늘 맑았으며 이때 포세한 서적은 36상자다. 괴짝에 보관한 그 36상자다. 포세가 끝나면 서적을 상자에 담아 사각의 누옥에 넣고, 이 사고 건물이 2층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도 2층 건물에 보관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처럼 봉인을 한다. 딱 봉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함부로 누구라도 열 수 없게 했다. 이 사람이 시로도 이 포세했을 때의 자신의 심정을 남겼습니다. 나는 임금의 조서를 받들고 가을바람에 말을 달려왔네. 그래서 포세를 주로 했던 계절은 가을날, 날씨가 청명한, 아무래도 지금 가을에 비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2번 절한 뒤 손수 자물쇠를 열고서 연선대에 가해서 포세를 하네. 아까 36상자 그랬죠. 귀한 상자 36개를 내놓으니 해가 하늘 중앙에 이르렀구나. 지나는 바람에 때로 함께 책장을 열고, 바람이 촥 휘날리니까 실록이 이렇게 축축 넘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날던 새가 갑자기 책에 그림자를 남기는, 이것도 생각이 되죠. 쫙 하면 이 그림자가 책 속에 비쳤고, 때때로 서적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스스로 깨닫네. 이 마지막에 내가 사관으로서 뭔가 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까지 보여주는 신정아의 시, 포사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라든가 기행문을 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의 문집에서 몇 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만 잘 모아도 이 조선시대 이런 포세의 장면 같은 것도 재현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부터는 물론이고 이런 일반 그 사대부들까지 정말 이 기록을 잘 남겼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일기 기록도,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가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쓴 일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모를 보면 우리의 어떤 기록 정신 같은 거, 특히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을 불태웠던 프랑스군 해군 함대 그 당시 사령관이 로즈 제독이었고, 그 당시 종군 장교 중에 주베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당시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궁벽한 마을 곳곳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사실이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봐도 그 당시에 보면 강화도 총구석에 사람들은 그냥 초라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있는 이 모습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떤 기록 정신은 이 왕실에서 모범이 돼가지고 이 사대부 민간에까지 쭉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들 한번 보면은요, 재밌는 기록들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 세종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항 혹시 아시나요? 1430년에 세종이 토지세법을 결정을 해야 될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 아마 국사책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1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사가 수학이냐 이러면서 이 항의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건데, 토지세법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그 당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해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9만여 명의 찬성과 7만여 명이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실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전라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실록의 이 기록 보면 정말 세종대왕은 민주정치, 오늘날 민주정치의 어떤 원형을 보였고, 또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종시대의 행정 시스템이 대단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 여론조사라든가 뭐 전화로 금방금방 알 수 있지만, 이때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여론 타파하기에. 근데 그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세금 문제, 백성들이 직접 내는 이거를 알고 해라.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런 세법을 확정해 가는 과정. 그리고 이때 이 실록의 내용에 상당히 감동적인 기록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민약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이 같을 약자,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민약불가. 백성이 원치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도 우리 세종대왕을 상당히 이제 돋보이게 하는 바로 그런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실록 기록 중에 또 돋보이는 게 홍수, 가뭄, 지진,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실록 편찬에 저본이 되는 자료가 사초와 더불어 시정기가 있다. 그리고 시정기 기록 중에 관상가 밀기라 그래가지고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을 다 조사하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내용을 실록 편찬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진 안 일어났을 것 같죠. 조선시대의 실록 검색하면 지진 관련 기록이 1800여 건 등장을 합니다. 꽤 많이 일어났고요. 그 강도의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붕이 휘날렸다라든가 이런 기록들. 그래서 지질학과에서는 요 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 지진 관련 조사 연구를 해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고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 많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은 이런 자연과학하고도 상당히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점이 또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실록에서는 왕의 건강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는 그런 최장수의 어떤 비법을 탁 비추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영조실록 영조 26년 1750년 2월 10일의 기록인데, 이때 영조 나이가 우리 나이로 57세 정도. 그러니까 항상 신하들이 전하는 건강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연멸을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너무 소식하고 이러니까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지금 또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 빨간 줄 쫙 쳐야 됩니다.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고기 반찬 영조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옷도 후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옷을 두텁게 입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무명이라든가 모시옷, 실제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영조는 무명이나 모시옷을 즐겨 입고 옷을 많이 껴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바로 뒤에 기록도 보면은 영조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딱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껴입으니까 그렇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영조는 체질적으로 정말 사치를 싫어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 영조를 건강하게
했다라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실록의 곳곳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위대한 성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기를 잘 드셨다라는 이런 또 기록이 있어요. 성삼부원군 이직 등이 세종의 건강을 염려하여 올린 글을 보면 졸곡 뒤에도 오히려 소선을 하셔. 이건 아주 음식을 거의 들지 않아서 가장 기본 반찬 정도, 이런 채소 몇 개 먹는 그런 상황인데 성체 몸이 파리하고 검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바라보고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요거는 요 다음 줄이 밑줄 짝입니다. 또 전하께서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화를 드시지 못하시는데 고기가 아니면 밥 못 드신다. 이런 기록. 사실 여기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은 상당히 이 고기 반찬 좋아하셨고 여러 기록에서도 좀 비만하신 걸로 나와서 그 아버지인 태종도 좀 걱정을 해요. 쟤 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세종대왕은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는 너무나 이제 표준형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초상화를 아마 제작한다면 조금은 좀 이렇게 살이 찐 모습이 더 기록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종대왕은 자신의 질병 관련 기록도 아주 상세히 적어놨는데, 세종 14년 9월 21일의 기록인데요.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등에 부종, 종기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또 소갈증이 있어 열서너 해가 되었다. 지금 우리 여기 좀 성인병의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인 당뇨 이야기가 나와요. 열서너 해가 되었다. 43살에 열서너 해니까 30대 초반부터 당뇨가 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지를 알아. 이거는 지금 방광형 계통의 질병이라고 보여지고, 지난번 강무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이런 정말 질병으로 엄청난 이 고통이 더하는 이런 상태인데도 세종대왕이 1446년에 훈민정음 창제예요. 바로 훈민정음 창제하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부분적으로는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실록 기록 보면은 정조대왕이 안경을 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죠. 그리고 그 대목도 나와요. 안경 처음 끼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장면. 내가 이거 안경 끼고 나타나면 신하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소심해하는 그런 장면들도 실록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적인 측면 같은 게 실록에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